2025년 1월 23일 중국 주식시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난실버라는 은 관련 기업의 주가가 16.44위안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6일 전인 1월 7일 8.06위안이었던 주가가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1월 15일에는 10.90위안, 1월 21일에는 13.64위안, 매일매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중국 투자자들이 은 시장에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은 가격이 500달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시죠? 지금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입니다. 500달러라니 5배가 넘는 상승이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역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은은 폭등할 수 있습니다. 1980년을 기억하십니까? 그해 1월, 은 가격이 온스당 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1979년에는 6달러였습니다. 1년 만에 8배가 넘게 뛴 겁니다. 헌트 형제라는 두 명의 투자자가 은 시장을 독점하려다 일으킨 사건이었죠. 결국 폭락했지만 중요한 건 은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1년입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4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물 자산인 금과 은으로 몰려들었죠. 2023년, 은 가격은 2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달러입니다. 2년 만에 5배가 뛴 겁니다. 이미 엄청난 상승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은 500달러까지 갈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자산이 걸린 문제거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이 뭐냐고요? 귀금속입니다. 금의 동생 같은 존재죠. 하지만 금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면 은은 투기자산에 가깝습니다. 금 가격이 10% 오르면 은 가격은 20% 오릅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도 더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수익률도 큽니다. 은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금속으로서의 투자자산, 다른 하나는 산업원자재입니다. 금은 대부분 장신구나 투자용으로 쓰이지만 은은 절반 이상이 산업에서 소비됩니다.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배터리는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은 가격은 경제 상황과 직결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릅니다. 자,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후난실버, 주가 폭등.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후난실버는 중국 최대은 생산 기업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16일 만에 2배가 됐다는 건 중국 투자자들이 은 관련주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위안화 가치가 불안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고 있는 겁니다. 금은 너무 비싸요. 금 1온스가 4,979달러입니다. 거의 5,000달러거든요. 서민들이 사기엔 부담스럽죠. 은은 100달러입니다. 50분의 1 가격입니다. 훨씬 접근하기 쉽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에서 은코인과 은바 판매량이 폭증했습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은 제품이 품절 사태를 빚었죠. 일반 시민들이 1kg짜리 은바를 사들이는 겁니다. 1kg이면 대략 32온스, 3,200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420만 원입니다. 저축 대신 은을 사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도 움직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봅니다. 후난실버 같은 은 관련주 폭등도 그 증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국이 사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은 시장이 흔들립니다.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금 시장은 연간 거래량이 수천억 달러인데 은 시장은 수백억 달러 수준입니다.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큰 손이 움직이면 가격이 요동치는 겁니다. 2년 만에 100달러까지 오른 게 그 증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중국 경제 불안은 계속될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은 사재기는 앞으로 몇 년은 더 계속될 겁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가격도 계속 오릅니다. 두 번째 징후입니다.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이죠. 여러분, 미국 달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은 가격은 달러로 매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은 가격은 올라갑니다.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 빚 때문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4경 5천조 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2020년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주고 기업들 살리느라 몇 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빚입니다. 국채를 찍어낸 거죠. 문제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파산할 리는 없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달러 인덱스가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달러로 뭘 사든 10% 더 비싸진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실물 자산을 삽니다. 금, 은, 부동산, 주식, 종이돈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특히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지켜온 자산입니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돼도 금과 은은 여전히 금과 은이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2023년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9%를 넘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였죠. 라면값, 휘발유값, 집세, 모든 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2024년에는 3%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목표치인 2%보다 높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걸 올해는 103만 원 내야 삽니다. 3만 원이 증발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도 사서 가치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게 금이고 은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근본이제를 포기한 후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은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1978년 5달러에서 1980년 50달러로 10배 뛰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은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산업 수요입니다. 은은 그냥 반짝거리는 금속이 아닙니다. 현대 산업의 핵심 원자재거든요.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에서 은 소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은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평균 50g입니다. 내연기관 차는 20g 정도인데 전기차는 2배 이상 들어갑니다. 배터리, 모터, 전자 제어 장치에 은이 필수거든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300만 대였던 게 2023년에는 1,400만 대가 넘었습니다. 4년 만에 4배 이상 늘었죠. 2030년에는 5천만 대가 팔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5천만 대면 은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계산해 보십시오. 5천만 대 곱하기 50g, 2,500톤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 만드는데 은이 10g 정도 들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매년 수억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4천억 와트 용량의 태양광이 신규 설치됐습니다. 이걸 패널 개수로 환산하면 수십억 개입니다. 수십억 개에 각각 10g씩 수만 톤의 은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산업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모두 은을 씁니다. 의료 산업에서도 은을 씁니다. 은은 항균 효과가 있거든요. 상처 치료제, 의료기기, 심지어 옷에도 은을 넣습니다. 은나노 섬유 아시죠?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떨까요? 이게 네 번째 징후입니다. 공급 부족이죠. 은은 금과 달리 채굴량이 한정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은을 얼마나 캘까요? 대략 2만 5천 톤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2만 8천 톤입니다. 3천 톤이 부족한 겁니다. 매년 부족합니다. 부족한 물량은 어디서 채울까요? 재활용입니다. 폐전자제품에서 은을 추출하는 거죠. 그런데 재활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활용률이 5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재고를 털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고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은 재고가 어디 있느냐고요? 정부 비축분,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은괴, 은펀드의 보유량,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용 은괴와 은코인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 거래소의 재고가 2020년 3억 온스에서 2024년 2억 온스로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광산은 새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라고 해도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투자 회수 기간이 너무 길죠. 기존 광산들도 생산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릅니다. 경제학의 기본이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지금은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징후, 금은 비율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지금 금이 4,979달러, 은이 100달러니까 비율은 대략 50입니다. 금 1온스 살 돈으로 은을 50온스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이 비율은 평균 60에서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입니다. 평균보다 낮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이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다릅니다. 은 가격이 폭등할 때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1980년을 보십시오. 은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금은 비율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금 1온스 값으로 은을 고작 15온스밖에 못 사는 거죠. 은이 그만큼 폭등한 겁니다. 2011년에는 어땠을까요? 비율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 은 강세였죠. 지금 비율이 50인데 만약 이게 30으로 떨어진다면 금 가격이 지금처럼 4,979달러라고 가정하면 은은 4,979 나누기 30, 166달러가 됩니다. 지금보다 60% 이상 오르는 거죠. 비율이 20으로 떨어진다면 은은 249달러입니다. 2배 이상 오르는 겁니다. 비율이 15로 떨어진다면 은은 332달러입니다. 3배가 넘게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금이 6,000달러까지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 달러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니까요. 금이 6,000달러이고 금은 비율이 20이면 은은 300달러입니다. 비율이 15면 400달러입니다. 비율이 10이면 500달러입니다. 보이십니까? 은이 500달러 가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금이 6,000달러까지 오르고 은이 금보다 빠르게 올라서 금은 비율이 10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비현실적이냐고요? 천만에요. 1980년 은 폭등 때 비율이 15였습니다. 12는 극단적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금이 지금 가격인 4,979달러를 유지하고 은만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비율이 10으로 떨어지면 은은 498달러, 거의 500달러입니다. 1980년처럼 투기 광풍이 불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징후입니다. 중국 사재기, 달러 약세, 산업 수요 급증, 공급 부족, 금은 비율의 역사적 패턴. 이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은 시장에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이 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은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신중하게 준비하십시오. 은 투자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물 은을 사는 겁니다. 은괴나 은코인을 사서 집에 보관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종이 자산이 아니라 진짜 은이니까요. 은행이 망해도,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당신 손에는 은이 있습니다. 장점은 실물이라는 거죠. 단점은 보관과 보안입니다. 집에 은괴를 쌓아두면 도둑이 걱정됩니다. 은행 금고를 빌려야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현물은 어디서 살까요? 한국에서는 한국조폐공사, 금은방, 온라인 귀금속 쇼핑몰에서 팝니다. 1온스짜리 은괴가 대략 15만 원 정도 합니다. 100달러의 환율 1,500원 적용하면 그 정도거든요. 10개 사면 150만 원입니다. 100개 사면 1,500만 원이고요. 자산의 10% 정도를 은으로 보유하는 걸 추천합니다. 3천만 원 있으면 300만 원어치 은괴 20개 정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은 펀드나 ETF입니다. 실물을 직접 사지 않고 은 가격에 연동되는 금융상품을 사는 거죠. 장점은 편리하다는 겁니다. 클릭 한 번이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보관 걱정도 없고요. 단점은 종이자산이라는 겁니다. 금융회사가 망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은 ETF는 실물은을 금고에 보관하니까 비교적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은 ETF로는 미국 SLV나 SIL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어서 한국 증권 계좌로도 살 수 있습니다. SLV는
세계 최대은 ETF입니다.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실물 은을 수억 온스 보유하고 있죠. 믿을만 합니다. 은 ETF는 얼마나 사야 할까요? 역시 자산의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사면 위험합니다. 은은 변동성이 크거든요. 하루에 10%씩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심장 약한 사람은 못 버팁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은 관련주입니다. 은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은 광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은 가격이 오르면 광산 회사 주가도 오릅니다. 그런데 더 많이 오릅니다.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은 가격이 10% 오르면 광산주는 20%, 30% 오릅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고요.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세계 최대은 광산 회사는 멕시코의 프레스니오 PLC입니다. 연간 5천만 온스 이상의 은을 생산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어서 한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는 Wheaton Precious Metals, First Majestic Silver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모두 은 전문 광산 회사들이죠. 중국의 후난 실버도 있고요. 광산주는 위험합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경영진이 횡령할 수도 있습니다. 광산에서 사고가 나거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자산의 5% 이하로만 하십시오. 도박돈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물은 은, ETF, 은, 관련주. 안전한 순서는 현물, ETF, 관련주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순서는 관련주, ETF, 현물입니다. 당신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현물과 ETF를 반반 섞으십시오.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면 ETF 70%, 관련주 30%로 가십시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언제 사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할까요? 신중해야 합니다. 은은 이미 1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년 만에 5배가 뛴 거죠.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한꺼번에 1,000만 원어치 사지 마시고 1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사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10개월에 걸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손절매 기준을 정하십시오. 은은 폭등할 수도 있지만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온스당 100달러에 샀는데 70달러로 떨어진다면 30% 손실입니다.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면 미리 기준을 정하십시오. 20%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 이런 식으로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욕심을 버리십시오. 은이 500달러 간다고 했지만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표 수익률을 정하십시오. 50% 수익 나면 판다. 100% 수익 나면 판다. 이렇게요. 500달러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버티다가는 평생 못 팔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이 50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5가지 징후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사재기, 달러 약세, 산업 수요 폭증, 공급 부족, 금은 비율의 역사적 패턴.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벽한 폭풍입니다. 은 가격은 더 오를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현물은 ETF, 관련주 중에서 당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십시오. 분할 매수하고 손절매 기준 정하고 욕심 버리십시오. 자산의 10%에서 20%만 은에 투자하십시오. 나머지는 주식, 채권, 부동산에 분산하십시오. 1980년 은 폭등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때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고점에서 산 사람들. 폭락하는데도 안 팔고 버티다가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방관할 것인가?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 실버 주가는 16일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금 가격은 4,97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은은 100달러입니다. 금은 비율은 50입니다. 이건 경고음입니다. 더 큰 폭등에 서곡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 가격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1년 후, 5년 후 당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